119 상황실로 한 남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이 지금 다쳐가지고 도로 쪽에 누워있거든요. 피를 막 흘리면서 1층에 있어요. 도로 쪽에. 예, 남자분이에요? 네. 입에서 지금 막 얼굴에서 피가 아주 엄청 많이 흘러나와요. 어머. 실제 음성이네요. 차에 치인 건가요? 신고자는 퇴근하려고 회사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 겁니다. 악 하는 이런 소리도 났고요. 뭔가에 부딪힌 소리 아닌가요? 섬뜩한 느낌의 창문을 내다보니까 한 중년의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도로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18m 정도를 걸어가다가 도로변에 푹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거죠.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목격자들은 남성이 차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뺑소니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왕복 6차선 주도로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라 평소 불법 유턴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뺑소니일 경우에는 쓰러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 지구대에서는 쓰러진 남성의 주변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일단 현장을 저렇게 보존을 한 거죠. 얼마나 세게 치였으면 손쓸 겨를도 없이 즉사를 했을까요? 남성은 하늘을 보는 자세로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라 눈으로 상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출혈량이 많아서 아스팔트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피해자의 왼쪽 발치에 중첩된 낙하혈흔이 보입니다. 낙하혈흔은 중력의 작용으로 떨어져 생성되는 혈흔을 말합니다. 낙하혈흔이 같은 자리에 겹쳐져 떨어져 있는 거죠.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잠깐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에 치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진 건 아니란 뜻이네요? 피해자가 쓰러진 곳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중첩된 낙하혈흔이 관찰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곳까지 걸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중간에 한번 넘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디에서 다친 건지도 알 수가 있나요? 점점이 떨어진 낙하혈흔은 차도에서 인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혈흔을 따라가다 보면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에서 뒤쪽에 있는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 안에서 시작된 혈흔이라는 건가요?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단 거네요? 현장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살해 사건이 분명해 보입니다. 건물 현관 안쪽에서 낙하혈흔과 문질러진 혈흔이 발견돼요. 문지른 혈흔은 접촉을 했는데 피가 문질러지는 거거든요. 바닥에 혈흔이 떨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생긴 거죠. 출입문 근처에 이 같은 혈흔이 집중된 것으로 봐서 현관 안쪽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피해자는 건물 계단 2층에서 내려오면서 범인에게 최초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범인이 붙잡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며 몸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추가 공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후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 쓰러진 곳까지 이동한 거고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무려 7개의 자창, 즉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숫자보다 더 심상치 않은 건 상처의 위치입니다. 범인은 목과 가슴 등 바로 절명할 수 있는 급소만 골라 찔렀습니다. 급소라면 어디를 뜻하는 거죠? 목에 발생한 자창반 세 곳입니다. 앞쪽 자창은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척추동맥을 절단했고요. 목 뒤에서 시작한 자창은 목뼈 사이를 통과해서 척수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가슴에 있는 자창은 7번 갈비뼈를 자르고 더 깊게 들어가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인 심낭을 통과해서 심장까지 찌른 형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인을 총 7회에 걸친 자창 중에 특히 심장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 부위, 급소만 딱딱 찌를 수가 있는 거죠? 뼈를 자를 정도면 공격 시 정말 큰 힘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이나 가슴을 노리고 칼을 휘두른 수법이 아주 깔끔했어요. 죽일 목적을 가지고 급습해서 치명 부위만 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그 건물 2층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60세 한 기수 씨였습니다. 퇴근하던 길에 피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재개발공사 시행사로 참여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큰 소리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고요. 그 조합장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현장 주변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땅 주인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피해자 한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의심이 되거든요. 저희도 조합장에 대해서 99% 심증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CCTV 등을 하고 있는 보니까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부 살인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선상에서 배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느낌이니까.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증거는 저녁 7시 16분경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현장 쪽으로 걸어가 사라진 후 1분 뒤인 17분경 건물 쪽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전부예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찍고 있는 CCTV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는 120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범행 시각 전후 현장 주변을 그 운행했던 버스의 CCTV 등도 확보를 해요. 그리고 범인이 찍힌 그 시점부터 역으로 동선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에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네. 뭐가 좀 나왔나요? 짙은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한 남성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범행 현장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120개의 CCTV 중 21개의 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얼굴이 보일 만한 영상은 없지만 수상하긴 하네요. 사건 발생 18일 전인
3월 3일부터 매일같이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옷차림도 늘 비슷했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주민이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나타나는 등의 일정한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이 남성은 시간과 장소도 불규칙하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주 돌아다닐 이유가 있나요? 현장을 탐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보거나 범행 후에 도주로를 물색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범인은 1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도주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남성의 얼굴이 너무 안 보여요. 마침내 한 공구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용의자가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는 모습을 최초로 확보합니다. 그래요? 나와요? 저 사람이 용의자예요? 저 사람.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말 어렵게 건진 용의자의 민낯이잖아요. 이건 뭐 귀한 거다.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픽셀.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로 되어 있어요. 0의 숫자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픽셀이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픽셀이에요.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린 이미지를 보는 거거든요. 화질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미지를 크게 키우고 중간에 새로운 픽셀들을 채워놔야 돼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선명한 얼굴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개선 전과 개선 후인데요. 이거 좀 그렇게 막 영화같이 좀 코드 막 점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실망을 조금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좀 창피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10년 전이니까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얼굴의 윤곽선 같은 거를 검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특징이 어떤가요? 광대뼈 밑에가 푹 꺼져 있는 게 사람의 뼈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다. 이런 광대뼈들이 음영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 밑에 이제 얼굴 보시면 귀도 좀 크고요. 네. 맞아요. 아래 턱이 되게 길게 앞으로 돌출돼 있는 느낌도 들고요. 살이 굉장히 빠져 있는 약간 마른 느낌? 모자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저 모자를 치울 순 없나? 모자를 벗은 이미지도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됐는데 바로 요겁니다. 모자를 벗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한번 지나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화질 개선 결과 아주 유의미한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저 머리 부분에 있는 저 형상 보이시죠? 네네. 저게 뭐지? 제가 프레임별로 영상 분석을 해보니까 잔상이라든지 노이즈가 아니고 탈모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없구나. 머리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눈썹은 돌출형이고요. 이마는 푹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선명해진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네. 와. 어머. 야, 근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사진 수준인데요? 내가 마주친다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경찰은 용의자의 연고지를 찾기 위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탐문이지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근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봐도. 사건 현장하고 가까운 개별 가구 한 637세대를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진상으로만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춘재 사건처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개별 면접을 했습니다. 세대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나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용의자가 찍힌 CCTV 속 이동로 주변 817세대까지 합쳐서 약 2,200명 정도를 면접 조사합니다. 거기에 또 사건 전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2,053명이었어요. 그렇게 총 5,853명을 와. 형사들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거의 어림잡아서 6천 명인데 형사님들이 한 몇 분 계셨던 거예요? 최소 50명은 동원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고요. 네.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혐의점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 몽따주와 비슷한 사람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사님들이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그렇죠.